네, SNTC입니다. 자, 이 종목은 공랭식 열 교환기, 배열 회수 보일러, 복수기, 탈질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막에서 이 플랜트 공장들 운영하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냉각용수. 근데 물이 없잖아요. 사막이나 이런 데들, 오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동 지방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물이 없으니까 이 공기로 이걸 냉각을 시키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냉식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정유, 발전 플랜트용 공냉식 열 교환기, 요게 이제 매출 비중이 한 60%로, 네, 이게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복합 화력 발전소용 배열 회수 보일러, 네, 매출 비중이 한 28%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뭐 시키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이 일어났어? 그럼 시킨다. 그와 관련된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기업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이 석유화학 쪽, 이런 정유, 발전, 이런 쪽 공장들은 설비 투자를 할 때 유가가 올라야지만 보통 설비 투자를 하잖아요. 유가가 올라가야지만 지금 이 석유화학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마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야,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공장 키워. 보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제유가가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제 판단에서는 이것은 유가에 의한 설비 투자가 아니라 교체 주기가 지금 온 게 아니냐. 플랜트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 연수가 다 끝나서 지금은 새롭게 뭔가 리뉴얼을 해야 될 시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유가가 이렇게 낮은데 누가 지금 설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진도 낮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거처럼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은 마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외형 성장을 일단 하자. 매출부터 올리자라는 관점에서 보통 유가 상승 시 중동 쪽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일어나고 러시아 쪽에서도 이랬는데 지금 거는 다른 쪽의 양상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특히 이제 러시아 쪽하고도 거래를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러시아는 약간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과거에는 이제 석탄을 뗐잖아요. 중국 가정집에서도 떼고 공장에서도 떼고 그래서 그 피해를 누가 봤죠? 네,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았죠. 왜? 그 안 좋은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나라로 다 날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심각하죠. 해외 이제 유럽의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출장을 가잖아요. 근데 현지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월급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중국에서 일 안 하겠다라 가지고 본국으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석탄을 썼던 것을 LNG로 조금 바꾸고 있어요. 천연가스죠. 근데 그 천연가스를 누구한테 사오느냐? 러시아한테 사왔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중국에다가 그걸 어떻게 주냐면 배로 싣고 가서 주는 게 아니라 이 파이프 라인을 이제 이었어요. 그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걸 PNG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다가 자기들의 이제 그 천연가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수주가 SNTC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깊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연상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산업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그런 판단도 틀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출 비중 보시면은 네, 한 90%가 수출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기업은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그쵸? 1200원대잖아요, 지금이. 그럼 환율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1244원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적을 볼 때 수출 비중이 몇 프로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율 수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수출 비중이 높다. 그러면 곧바로 환율이 얼마지? 환율 수혜를 받고 있나?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엉망이었죠. 매출액 보십시오. 들쑥날쑥. 이 수주 기업들이 이래요. 그동안
석유화학 관련돼 가지고 이제 플랜트들을 좀 안 지었죠. 왜냐하면 지금 유가도 별로 안 좋고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좀 둔화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졌고, 그렇죠.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 뭔가 매출액이 변화, 수익성도 약간 좀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2018년도 1분기, 2019년도 1분기, 근데 올해 1분기는 키가 확 커졌죠. 그리고 수익성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였는데 이번에 11%로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는 무려 69%, 네, 70% 정도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한 196%가 증가를 했습니다.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주가 지금 막 왔다는 얘기죠, 지금. 물 만났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갑자기 플랜트 관련된 장비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수주 잔고를 봐야 되겠죠. 수주 잔고를 보는 것은 이 수주기업 같은 경우는 자, 앞으로 이제 실적을 전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SNTC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 거래처에서 발주를 안 줘버리면 이 기업의 실적은 엉망이잖아요. 결국 이제 심부름꾼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이 수주잔고가 2016년, 2017년, 2018년 그래서 이 검은색은 연간이고요. 요것은 지난해 1분기부터 분기별로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뭐 그대로였다가 2019년도 4분기부터 갑자기 수주잔고가 확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1분기는 수주잔고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해 2019년도 실적이 다소 회복된 이유가 보시면은 2019년도가 2018년도 대비 회복된 게 이때 4분기 때 뭔가 매출액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2019년도 4분기 여기 이제 여기 나왔어요. 4분기. 올해 1분기. 그럼 결국은 요것이 조만간 이제 매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키높이보다 한 두세 배가량, 세 배가량 지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1분기의 수주잔고가 이 정도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올해 매출로 인식되고, 조금, 최근에 받은 수주는 내년으로 2월 되겠죠. 보통 이게 얘네가 매출로 인식되는 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1년 뭐 내외 정도 되니까 2019년도 4분기에 받았던 이 수주 잔고는 올해 매출로 거의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 좀 높아졌잖아요. 좀 높아진 거는 내년도에 좀 실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겠느냐. 자, 수주 증가는 중동과 러시아의 오일 및 가스 플랜트 투자가 원인이다. 맞을 거예요. 러시아가 중국에다가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쪽에 설비를 증설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완공이 됐거든요. 지난해 4분기 정도에 완공이 된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1차 완공이고 계속 가스를 점점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속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죠. 이런 쪽이 원인이고요. 자, 그러면은 수주 잔고는 무엇과 비교해야 된다? 퀴즈. 제가 수주 잔고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저 고정적으로 들어오신 분 계시죠? 제가 퀴즈를 내야지 외우시더라고. 자, 어떤 기업의 수주 기업의 수주 잔고는 무엇과 비교를 해야 된다? 퀴즈. 매출액. 몽테뉴님 정답입니다. 네, 몽테뉴는 저하고 한 3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이죠. 자, 매출액과 비교를 했어요. 자, 이렇게 퀴즈를 내야지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수주 잔고는 수주 잔고가 크다 낮다 그 수주 잔고가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비교해? 매출액과 비교해야죠. 지난해 매출액이 한 키 높이가 이 정도예요. 지난해 매출액이 2,300억 정도가 돼 있어요. 2,100억 정도. 근데 지금 수주 잔고는 3,100억이에요. 제품 납기가 한 1년 정도로 좀 짧아요. 결국은 이 수주 잔고는 올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많은 매출액이 이제 수주 잔고가 매출액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겁니다. 뭐 일부는 내년으로 또 2월이 되겠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1년 동안의 일감, 1년 이상의 일감을 미리 다 확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올해 1분기 안에. 그럼 올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 분석을 하고 실적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2분기 때 실적 꼬꾸라지는 기업들 엄청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종목을 선별을 할 때 2분기 때도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은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가을이나 겨울철에 또 코로나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스트레스 받는 얘기가 시장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가을, 겨울에도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수주 잔고는 결국은 올해 1년 동안에 그동안 발생했던 매출보다도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한 6개월 정도의 일감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S&T씨는 올해 실적 성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주장고는 수주를 받게 되면은 제품을 그다음부터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거쳐서 납품을 완료했을 때 매출액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게 1년이 걸려요. 1년 내외. 뭐 제품마다 약간 다르겠죠. 그렇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이 수주를 받으면 그것을 이제 매출로 그냥 곧바로 전환됐었어요. 근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수주를 받았는데 실제 매출로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나중에 영업이익에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가다가 영업이익이 막 적자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뭐야? 수주 엄청 받아가지고 뭐 매출액은 엄청 뛰었는데 실적 되게 좋아질 줄 알았더니 왜 갑자기 영업이익 적자야? 이런 거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금융감독원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야 수주를 받았을 때 매출 인식하지 마. 계약서 다 필요 없어. 납품 완료, 납기를 마칠 때 매출로 전환되게끔 바꿨어요. 그건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계약서 썼다고 가지고 그 계약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도 많이 갔어요. 지들끼리 수주 계약서 쓰는 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근데 지금은 납기를 해야지만 한다고 하니 좀 편하죠. 그러니까 얘네 제품이 1년이 걸리니 자 보세요. 2019년도 4분기에 수주 잔고가 있는 게 1년 정도 걸리면은 올해 하는 요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키높이가 살짝 더 큰 거였죠. 최근 1분기에 이것도 수주 잔고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올해 안에 좀 매출액이 좀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일단 1분기부터 볼게요. 이미 1분기 때 높은 실적 성장을 이뤘죠. 그러니까 수주를 받은 것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전년 대비 228%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연간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은 2019년도 대비 약 2배가량? 2배는 조금 못 미치네요. 이게 이제 2,000원이고 이게 3,700원이니까 보니까 전년 대비 볼게요. 지난해 대비 몇 프로인지. 79%, 80% 정도 상승.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이때쯤 한번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막 사나요? 있고 17,000원. 오늘 좀 올랐네요. 자, 여기서 잠시만요. 목표 PR을 얼마로 또 잡느냐. 제가 좀 짜게 잡았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불만이실 수가 있겠어요. 야, 무슨 목표 PR을 6으로 잡아 말이 되니? 이러실 수 있어서 한 7로 높여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예요. 그러면 올해 상승률이 한 52% 정도가 있습니다. 그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줄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저는 아주 짜게 잡는 편인데 너무 짰죠? 7 정도. 그러면 25,900원. 한 요 정도. 요 정도 상승할 것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5년도와 16년도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2015년도 좋았죠. 키높이가 비슷하죠. 2015년도 주가를 보시면은 네, 한 요 정도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여기까지 올라갔죠. 올해도 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2015년도는 코스닥 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시장이 그런 거 여파인 것 같고 지금 한 요 정도만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 그래서 2015년도에 그 기록했던 전고점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해 봤을 때도 한 26,000원 정도. 그럼 지금 투자하면 한 52%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재무안정성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이 기업은 수주기업인데도 불황일 때 어떻게 잘 버틸 수 있는 재무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네요. 순차익금 비율이 없어요. 그렇죠? 무채 평형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유동률은 300%가 넘습니다. 네, 부채 비율 34%에 불과하고요. 아우, 재무안정성 뭐 우수하네요, 이건. 보통 수주기업들이 이렇게 안 좋거든요. 수주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다운 사이클이 걸려 있을 때는 재무안정성이 나빠지는데 보시면은 보세요. 계속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심지어는 지난해는 2018년도는 적자까지 갔고 2016년도는 뭐 돈 번 게 없어요. 그 영업이익률이 0%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재무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음, 아람코와 MOU를 맺었대요. 네, 오늘 그걸 못 봐가지고 제가. 네, 이상 SNTC였습니다.